간첩한테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여져.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황장엽 선생님 잘 아시죠? 예. 황장엽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오셨을 때 이제 당시 그 안기부여서 그 이제 계속 이제 전략 신문을 하고 있었죠. 일체 대회 만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국정원에서 당시 안기부에서 전략신문 진행 중에 외부 전문가를 몇 분 초빙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4명 모인데 제가 그때 그 당시 안기부 그 대공수사실장님 고성배 실장님 만나러 황장엽 선생을 지금 국정원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제가 우리 경찰대학교 초대를 해서 비공개 강연도 했고요. 이제 그 황장엽 선생의 그 신변 보호 업무가 이제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넘어왔을 때 제 제자가 그때 경호 팀장을 했거든요. 또 저 아는 분하고 그래서 두 번째 그 경호 팀장은 제 제자였고 그 전분도 이제 저하고 아는 분인데 그래서 당시에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그 황장엽 선생하고 세미나를 됐습니다. 한 5명 정도. 이동국 선생님, 전 국회의원 이동국 선생님 등등해서 그때 이동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 이동호도. 이동호도 있었어요. 유광호 박사, 조용기 박사 이런 분하고 저거.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5년 넘게 매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그래서 저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저희하고 모임을 가졌죠. 저도 한 5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황장엽 선생님이 그때 간첩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황장엽 선생이 일부 언론에 황장엽 선생님께서 그 대한민국 간첩 3만 명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도가 나오고 일부 보도가 됐는데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그 북한의 대남 공작을 많이 간첩 공작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간첩하고 그 간첩한테 포섭된 국내 간첩만까지 해서 아마 추산한 것 같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 황장엽 선생님께서 그때 뭐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동국 선생님도 계셨고 옆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3만 명이라고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 간첩 숫자가. 그렇지만은 뭐가 있었냐면 그 비서국 회의를 할 때 이 김정일이가 직접 비서들 모아놓고 그 남조선 혁명 전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남조선에 내려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실시각으로 그 청와대에 있는 그러한 문건들이 오늘 내가 실시각으로 내가 매출이 받아보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그 비서들 모아놓고 그럼 청와대 안에도 김국 선생님 말씀대로 간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분석할 때 첫째는 황 선생님이 거짓말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말을 했지만은 이제 말한 사람 김정일이가 실제 실시각으로 그 대통령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자기가 본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며칠 후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자기가 지도하는 대남 공작이 이렇게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좀 과장해서 자랑 삼아서 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한 50% 정도는 그 실익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좀 과장된 게 아니냐. 제가 볼 때는요 전혀 과장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45년부터 해방 후부터 이게 결국 남노당으로부터 그게 이제 간첩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올라간 간첩도 있고 원래 박헌영 밑에 있었던 간첩은 그대로 살고 있고 그러게 보면 저도 이제 5번 6번 만났는데 저한테는 최소한 5만 명 있다. 지금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5만 명 있다. 그 범위를 넓게 그 말은 맞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5만 명 더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5만 명 더 되죠. 네. 그 간첩이 아니라 여기 지난번에 저희 너아라 TV에서 또 그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 광고를 통해서 간첩을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걸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간첩을 보면은 첫째는 직파 간첩, 직접 북한이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간첩. 다시 띄워봐. 예, 그 보면 그 직파 간첩입니다. 이 직파 간첩은 수가 제한돼 있죠. 근데 이 직파 간첩이 내려와서 국내에서 우리 주사파 운동권 등을 포섭해 가지고 만든 이게 이제 포섭 간첩이거든요. 예를 들면 민족민주혁명당이라든지 아니 이거 말고 직파 간첩. 저 간첩 간첩 종료. 조선일보에 그 광고로 나온 거 있으면 사살하다네 간첩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포섭 간첩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맞습니다. 위로 띄워. 예. 네. 이게 이제 다 간첩들인데.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류가. 그 1번, 2번, 3번이 이게 이제 실정법상 간첩입니다. 그 1번이 직파 간첩, 북한 직대로 포섭 간첩은 직파 간첩에 포섭된 국내 간첩. 예를 들면은 민족민주혁명당, 통일혁명당 할 때 내려와서 다 김전락이 김종태 포섭하고 또 주사파 대부 김영환이 포섭해서 쉽게 말하면 뭐 신용묵도 포섭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포섭 간첩입니다. 고정 간첩. 고정 간첩은 뭐냐면 북한에서 내려와서 단기 공작을 마치고 복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합법 신분을 가지고 10년, 20년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선질 간첩 같은 게 10년 넘게 주민등록 정도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인 신분을 다 가지고 4번. 그다음에 이제 그 동조 간첩은 뭐냐면 자기 그 형법상 또 실정법상 간첩은 아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간첩들한테 포섭해서 뭐 민주화 운동하는 양 해가지고 지하단체에 구성원이 돼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간첩들은 자기 가족에게도 자기가 간첩이란 말 안 하죠. 예, 처음엔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한국전대 6.25 남친이 끝나고 내려온 그 통일혁명당, 통역당 공작을 하면 그 당시에 북한의 대남 공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연고선 공작이 연고선 공작. 연고는 뭐냐면 형제라든지 친척 이걸 이용하는 건데 북한으로 올라간 남노당 출신들이 내려와서 바로 이제 자기 아버지, 형제, 어머니, 외삼촌을 막 포섭하는 거거든요. 그 연고선 공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노골적으로 밝혔어요. 그다음에 3번의 세상대로. 그다음에 5번째. 그런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주사파 운동권들, 종북 세력 뭐 이걸 의미하는 거죠.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직접 간첩은 아니지만 북한 노선에 동조해서 주한미군 철수하자, 뭐 국가보안법 없애자, 뭐 이런 주장을 펼치면 연방제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세력들. 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1번에서 5번까지를 그냥 우리가 국민 정서상 간첩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말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게 북한에서 직파 간첩, 고정 간첩보다 그 사람들은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저 종북 세력 있잖아요. 간첩을 따라가는. 저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저걸 예. 까놓고 하니까. 예, 저 목사님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강조하는 건데요. 네. 이 간첩은 우리가 국민들이 경계하고 하지만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처하고 지가 무슨 뭐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는 자처하면서 실은 하는 일은 이 북한을 위해서 북한주의 주장을 대변하고 이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저것들이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 유스풀 이디엇이라고 해서요 쓸모있는 바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이게 뭐냐면 쓸모있는 바보의 개념이 바로 이제 저 5번에 해당되는 애들인데요. 저 4번, 5번 뭐냐면 그 이 용어의 근원은 그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 혁명을 성공하고 소련 공산당 이제 서기국 회의를 마치고 그 레닌이 그 정치국 국원들하고 이렇게 위스키 꼬냑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그 당시 그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니까 그 당시 영국, 프랑스, 유럽 쪽에요. 이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고 이를 꿈꾸는 좌파 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지지인 중에. 근데 그들은요 소련이 뭘 하면 그걸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럽에 있던 그 좌파 지식인들 자칭해서 레닌이 야 저거 유럽에 있는 저 좌파 지식인들 우리 소련 공산당을 지지해줘서 고마운데 저것들 저거 멍청한 놈들 아니야?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쓸모있는 바보다. 유스풀 이디어트 원래 바보 병신인데 네. 그 병신이라고 하기가 좀 용어가 그래서 그냥 쓸모있는 유스풀 유용한 바보다. 지금 아마 이재명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뭐 저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다 쓸모있는 바보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밑에 해설. 야, 간첩을 분류하는 방법. 첫 번째,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긴 사람 이거 간첩 맞아요? 간첩 동조 세력. 지금 여기 하나만 주장한다고 간첩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한 12개 나열하는 것들을 두세 개를 갖다가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아니 제일 아니, 위에 끝에 밑에 5번 다시 한번 보면 5번 간첩을 따라하는 간첩 종북 세력. 종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저기 지금 여기 14개 나온 사람들은 다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3대 세습을 정당하는 것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이쪽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이 정당화하기 때문에 1번. 예. 당연히 종북 세력이죠. 2번 북한의 통치념인 북한 판공산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당연히 종북 세력. 저것 때문에 주사파란 말이 나왔죠. 주사파. 주사파. 예. 3번. 그다음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적인 과제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세계 최강의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남한의 군사적 공격 상태를 연출해서 무릎을 먹겠다는 거거든요. 4번 국가보안법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이나 사회주의 혁명가들 이거 규제하는 법인데 이 법을 철폐해서 간첩 세상 만들어주자는 거죠. 저것도 당연히 지금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현재 기능이 발휘를 하나요? 어떠나요?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 찬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유죄를 최근에 많이 선고했어요. 유죄. 네, 많이 선고했는데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뭐 한 명도 없어요. 예. 5번째. 이 낮은 단계 연방제,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바로 이제 높은 단계 연방제하고 거의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6.15 공동선언할 때 그 낮은 단계 연방제에 합의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6.15 공동선언 2항에 나옵니다.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지향해서 통일운동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동의해 준 것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높은 단계 연방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죠. 그 문재인 김대중 정부가 정말 잘못한 거죠. 김대중 간첩이야 간첩. 자 6번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7번. 당연하죠. 잠깐만요. 6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94년이니까. 택시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운전을 하면서 아니 북한이 그 만들기 힘든 핵을 가졌는데 그건 강대국만 갖고 있는데 우리 북한이 지금 가졌는데 우리 동족이 가졌으니까 통일하면 우리 것 되는데 왜 우리가 북한 핵을 반대하느냐? 뭐 이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자 북한이 자기 주민 두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핵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핵을 만들어서 통일하면 그 통일은 공산화 통일이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 통일이겠습니까? 죽서 개줍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그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 정말 10초만 해결될 문제인데 통일되면 우리 거 된다는 건 논리. 저거는 완전히 그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거죠. 7번 사사건건 대한민국의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난하면서 북한이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북한 주민들 또 그 북한 통치자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처참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북한이 무슨 살기 좋은 지상낙원인처럼 하는 사람들 당연히 아주 아주 강도가 높은 저 종북 세력이죠. 8번 여기 지금 북한 김일성을 아까도 같은 연장선에서 잘못된 것을 비판해야 되는데 비판을 못하고 입을 닫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치인들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뻥끗 하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9번 6.25 남침 전쟁 이건 명백한 이미 심지어 소련에 있는 내부 분권을 통해서도 스탈린의 지시에서 남침했다는 게 다 밝혀진 마당에도 지금도 6.25는 그 북한 표현하면 미 제국주의 괴력하고 남조선 괴력과 북침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엊그제가 6.25인데 정말 지금도 아직도 6.25 북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북한 역사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인간들. 10번 대공사기 하에 뭡니까? 국정원, 방첩사령부, 경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이라든지 또는 국가보안법 위에 사범들을 잡는 기관을 해체하면 누가 간첩을 잡고 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잡겠습니까? 당연히 저거 종북 세력이고 안보 유세력이죠. 11번
남북 분단이 미국 참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스탈린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모 대통령한테 따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12번 우리 민족끼리가 뭡니까? 여기 지금 우리 민족끼리에서 또 민족공유하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남북한 우리 민족이 다 하나로 합치는 거 아는데 북한이나 종북 세력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민족이 아닙니다.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라고 그건 반민족 분자죠. 반민족. 빼고 우리 저들 빼고 재벌 현 정권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노동자 농민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만이 민족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13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름이 용어가 있는데 자꾸 인민, 네. 그 민족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북한 용어죠. 예, 북한 용어죠. 인민이라는. 14번. 사람이 먼저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저게 이 사람이라는 게 북한의 주체 사상의 관을 북한 헌법을 보면 사회주의헌법에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 인민 대중 중심의 세계관이 나가고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용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게 그 문재인이죠. 그렇죠. 예. 헌법 개정하려다 실패해 돌아갔죠. 사람이 먼저다. 지금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은 북한은 인간하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인 인류를 갖다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간 중에 생물학적인 인간 중에 북한의 혁명 노선에 동조하는 인간만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북한에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맞는데 사람 측에 이게 사람 중심사라는 것은 저희들을 제외한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인간만이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자, 당연히 저거죠. 우리 시청 앞에서 청년들 그 좌파 데모하는 거, 주한미군 물러가라 하는 거, 그거 한번 영상 한번 잠깐 틀어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걸 초기에 이걸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우파 정부들은요.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이게 감각이 자체가 무너졌어.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생겨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여기 댓글 중에서 내가 대답을 하자면은 맨날 모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댓글 올리신 분이 있잖아요. 내가 대답을 드릴게요. 그러면 안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댓글 올리신 분한테 내가 물어보겠어요. 그럼 안 모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모여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수 있었나요? 우리가 5년 모여서 겨우 만들어낸 결과가 윤석열을 정권 교체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에 안 모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모였으면요 주한미군 철수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뭔 댓글을 올릴 때 좀 생각을 잘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게 댓글을 올려야지 자기의 생각이 그냥 확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치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참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럼 안 모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안 모이면요 망한다고 써놨네요. 지금도 안 모이면요 바로 넘어가 버려요 북한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헌법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안 넘겨주고 지키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모임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도 5년 동안 하니까 또 힘도 많이 빠지고 해서 이번에는 단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8월 15일 날 1,000만 명이 딱 모여야 돼요. 1,000만이 모여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까지 그날 가서 몇 명 모일 거 그런 일은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고 사전에 8월 15일 날 참석할 사람 명단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000만 명만 딱 모이면 그 자체가 혁명입니다. 그 자체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쳐내는 혁명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놔두고 혁명이 뭡니까? 장관들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